가만입니다. 또 시저입니다. 어제 예정은 금리 인하가 0.5bp 하락을 예상하는 패드와치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장 중반부터 미국 기준으로 오후장부터 상당히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리꽂으면서 횡보를 하는 그런 혼돈의 장세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떠한 매수 매도의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상당한 단기적인 수익권에 온 사람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장 초반에 오르자마자 던져버린 것이고요. 매수 대기자들은 금리 인하라는 결정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는 역시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발동이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S&P와 다우지수는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드디어 그리드, 우리의 마음은 그리드가 아닌데 그리드를 턱걸이하는 56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드디어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0.25냐 아니면 0.5냐 25bp냐 50bp냐 드디어 결정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금리는 계속적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동결 이후 이어지는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은 금리 결정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거를 좀 싫어해요. 저는 얇고 길게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50bp 인하보다는 25bp 인하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단타예요. 단타. 단타꾼들입니다. 저는 단타꾼이 아닌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합해서 다 단타꾼이에요. 그래서 50bp가 인하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시장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개급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내리겠죠. 그러나 25bp 인하를 하게 된다면 50bp에 베팅을 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포기하면서 단기 수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실망 매물이 잦아들게 되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실을 다지면서 탄탄하게 실망 매물을 받아내면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주식은 10월 달이든 뭐 11월 달이든 다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 상관없다는 거예요. 50bp를 내리든 25bp를 내리든 어차피 연말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대응은 해야 되니까 단기 물량들은 50bp 인하가 확정됨과 동시에 상당히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 물량은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하지만 제 대부분의 물량인 중장기 투자 물량들은 50bp를 하든 뭐 25bp를 하든 상관없이 계속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푸드크로션 0.74 최소한의 우리가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물량을 일부 수익 실현해야 할 때는 푸덴코로션이 0.70 밑으로 내려가는 뭐 이때와 같은 7월 달과 같은 상당한 급등장 그때는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고려해서 약간의 물량을 부분 익절해야 됩니다.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S&P 지수 스파이 일봉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단기 쓰리봉을 형성하는 모습. 통상적으로 쓰리봉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매물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뚫기는 힘든 반면 시원하게 내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단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릴 때 받쳐주거나 오를 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쉽게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우지수, 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쓰리봉이죠. 쓰리봉을 뚫어내었네요. 이 강한 매물벽을 뚫어냈다는 것은 다시 내리더라도 이 매물벽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다이아는 정말 대단하네요. 다이아를 투자할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살 때는 조금 아니라는 거.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하나, 둘, 셋 내려오고 있는 추세 하향선, 주황색 추세선을 어제 돌파를 하는 듯 했으나 다시 내려오면서 추세선 라인에 걸쳐 있는 모습. 이제는 이 라인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황색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좀 밑에 주황색까지 내려올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딛고 오른다 그러면 빨간색 선에서 부분 매도를 실시해야죠. 이 빨간색 선이 저번 7월 고점보다 낮은 상황이더라도 이 빨간색 선을 맞으면 일부 매도는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제가 있습니다. 환율은 엊그제 빨간색 선을 이탈하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올 듯도 했지만 역시나 이 빨간색 선은 제가 무려 1년 넘게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모습. 하지만 21선은 내려오고 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좀 힘의 가리가 없는 모습. 21선을 맞고 떨어지만 그래도 일목균형 핑크색 그물대에서 좀 받쳐주고 있다. TQQQ. TQ도 뭐 US100
나스닥 지수와 똑같이 장기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살짝 밑으로 걸치는 모습. 역시나 밑에 매물대가 많죠. 상당히 하나, 둘, 셋, 네 번 추세를 네 번 바꾸면서 매물대가 상당히 만들어졌다. 파란색 상방 추세선도 있고요. 검정색 상방 추세선, 마지막 최후의 검정색 추세선, 아주 겹겹이 미친 듯이 빨간색 추세선도 있고요. 밑에 바리게이트 상당히 많습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막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돌파를 하려고 폼을 잡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10월, 11월, 9월 마지막 주에는 솔직히 좀 전통적으로 좋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때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속슬 먼저 속스 X 반도체 100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 매물대, 이 추세선 뚫지 못하고 도대체 며칠째 한 5일째 빌빌거리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뚫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여기만 뚫어주면은 단기적으로 상방이 쭉 열리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속슬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괴리율이 발생했을 때는 본주로 가야 된다. 본주는 추세선을 뚫지 못했다. 21선을 약간 하방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좀 선택의 기로했다. 일단은 속슬 같은 경우는 굉장한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은 사실상 좀 매수 매도를 약간 쉬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TQQ와는 다르게 속슬은 하루에 10% 이상씩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속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21선을 좀 돌파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내려와도 뭐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니까요. 테슬라는 뭐 TQ나 속슬에 비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많이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혼자 다니는 종목 테슬라 홀딩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쇼세 보조지표 어느덧 SQQQ는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을 만들어내었다. 속스 S 반도체 숏도 과매도권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니까 롱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준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간만 보고 한 번 과매도의 순간을 보여주고 바로 반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좀 더 이런 단기적인 구간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상황은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움전자 일간수매수 TMF 1위죠. 속스 S 3위. 사실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주는 TMF가 맞아요. 그런데 TMF를 차트를 보면은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TMF가 금리 인하의 수혜주는 맞는데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TMF를 뒤늦게 사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입니다. TMF 많이 올랐죠. 개인적으로 제가 TMF 투자자라면 금리 인하가 확정됨과 동시에 TMF의 수익 실현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매도를 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TMF의 물량을 매도 고려할 것입니다. 뭐 대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저희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역시나 다시 피어로 내려온 모습. 코닐의 차트 좀 답답한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도 안 오르고 나스닥이 반등을 해도 안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도저도 아닌 박쥐와 같은 코인베이스 코닐의 차트. 하지만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끝내고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주식을 하면서 매물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물대가 있어야 여기서 밀집된 구간에서 매수한 자들이 있어야 주식의 급락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어제든 21선은 내려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21선 터치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는 코인베이스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그래도 좋죠. 마라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일단 엊그제 상당히 좀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2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중이다. 그리고 얇은 일목균형표의 구간을 지나고 있죠. 이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두꺼우면은 한 방에 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꺼운 송판을 주먹으로 부셔버리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얇은 송판을 부시기는 쉽죠. 작은 힘으로 일목균형표의 얇은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승을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너무나 물린 자들이 많아서 일목균형표가 조금 두껍죠.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일목균형표에도 상당히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얇잖아요. 뚫어버려야죠. 비트코인이 뚫어버리면 어차피 이더리움이든 마라든 코인베이스든 다 따라갑니다. 알트코인도 다 따라갑니다. 드디어 그날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차피 이 남은 기간에 24년 남은 기간에 S&P 다우지수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요. 나스닥도 상당히 힘에 부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오름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시저스 멤버십 차트 보는 방법, 저의 매매 방법을
멤버십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미장, 국장, 단타도 모든 걸 다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은 전 다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저 구독자 모임은 무료고요. 텔레그램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어디 자랑하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족과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모두 힘내시고 금리 인하든 금리 인상이든 50bp든 25bp든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